자, 여러분 자리 들으시고요. 65페이지 취득의 그 구분과 유형 나오죠?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봅니다. 아직도 진정이 안 되셨구만. 자, 수업을 합니다, 이제 수업을. 자, 보시면은 취득이 뭐냐? 취득이 뭐냐? 취득은 한마디로 여러분 취득세 취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취득세 취득은 한마디로 사실상 소유권보다 취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랬는데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니까 요거 무슨 얘기냐면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실질과세는 직상 취득세는 등기 이전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자, 이미 필기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지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그래서 시험에서 민법상 자,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상 관계법령에 따른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잔금 받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했는데 자, 어떤 얘기냐?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닌데 그 대표적인 예요. 요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는 요거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하게 되면 자,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자, 그리고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의 취득은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 이전했지만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 뿐이죠? 대내적으로는 저는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 뿐이고 얘는 믿고 맡은 것 뿐이니까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니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취득으로. 그 다음에 신탁계약 종료로요.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소유권 이전할 때 이 위탁자의 취득이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 뿐이니까 자, 이 위탁자의 취득도 형식적인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경질합니다. 경질. 그래서 수탁자 경질로 인한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얘도 믿고 맡았다가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야 되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이 이제 명의신탁을 민법에서 좀 배우셨으면 명의신탁은 단 이제 명의신탁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단 명의신탁 있잖아요. 여러분 명의신탁은 우리 종중명의신탁 부부명의신탁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종중에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할 때 취득세 과세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으로 명의신탁했던 거 다시 나중에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으로 다시 올 때 종중의 취득도 과세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어떻게 하느냐? 과세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하여튼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과세가 되지 않는 거지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종중에서 개인으로 개인에서 종중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명의신탁은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취득세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 권리요. 자, 소유권 이외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외 권리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소유권 이외 권리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소유권 이외 권리가 어떤 거냐? 예를 아셔야 되는데 소유권 이외 권리.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부동산 임차권이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 상가 임차 얻을 때 여러분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또 전세권 자, 전세권 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같은 이런 것들 소유권 이해 권리들 이런 것들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아파트 당첨권 같은 이런 거,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죠. 이번엔 전국 모의고사 제가 어젯밤에 제가 대충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놨던 거 어젯밤에 역시 또 출제를 했어요. 모의고사 출제를 했는데, 그 모의고사 딱 출제를 해놓고서 여러분이 몇 개나 맞힐까 딱 개수를 세보니까, 일단 다 맞으면 안 되고요, 항상. 아니,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 다 맞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다 맞아버리면, 기분이 제가 안 좋고, 제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맞으면 안 되지. 그러면 기분이 안 좋고, 몇 개는 틀려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또 첫 시험인데 또, 전부 다 반타작 이하로 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단, 수업을 1, 2월 달 과정을, 11월, 12월, 1, 2월 과정을 들으신 분이면 그래도 최소한 8개는 맞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맞으면 안 되니까 몇 개는 틀려야 되고, 그래서 8개, 보통 공부하면 8개에서 한 13개 사이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출제를 했어요.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해놓고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못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문제를 또 바꿨어요. 문제를 또 바꿔가지고 또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또 바꾼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지만 다 맞으면 안 되니까 또, 그리고 문제를 또 첫 시험이라서 너무 쉽게 출제한다 그래가지고 또 어이없이 또 쉽게 출제하면 또 시험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춰가지고 또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도 있고 또 몇 개 옳은 거 몇 개 골라라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출제 규형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제가 안 가르쳐 드린 내용을 출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다 가르쳐 드린 내용만 출제했고 가장 또 기본적인 내용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뭐 깔끔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하게 출제했고, 그래서 지문이 조금 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압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될 거고, 오늘 문제는 오늘 그 연습 문제 이런 거는 그 말 그대로 연습하기 위한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지문 그런 거 상관없고, 하여튼 문제는 실전은 조금 더 짧게 그 모의고사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역시 자,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거나 그럴 때, 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됩니까? 취득세 대상에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여러분. 상가 임차권이나 집 전세 줄 때 안 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 유형도 한꺼번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 유형은 저쪽에 소개해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쪽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취득세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이것도 오늘까지만 제가 판세하면서 설명하는 거지, 다음 주라는 5, 6월 달에는 요약집으로 그냥 슬쩍 읽고 바로 그냥 잠깐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금방 지나가는 내용이라 잘 보세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취득 유형입니다. 취득 유형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자, 취득세 취득 유형은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의지하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만 것으로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사실상 취득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를 이제 11월부터 쭉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강의가 똑같지가 않고 강의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11월, 12월 달에 강의했는데 1월 달에 강의 안 한 내용이 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지금 3월 달 오니까 11월, 1, 2월 달에는 강의했는데 강의 안 하는 내용이 있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이렇게 하면서 강의가 진행되죠? 이런 식입니다, 제 강의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5, 6월 달에는 이제 그냥 읽고 요약집으로 한 번 그냥 읽고 금방 지나가는 내용이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만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취득세 사실상 취득령은 어떤 거냐면, 전 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그 다음에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전 소유자 없이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이요.
자, 건물을 새로 지었다 맨 땅에 지금 전소유자 없고 건물 신축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공법에서 배우는 재축도 여러분 원시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립간척이한 토지 취득이요. 공유수면을 매립간척해서 자, 토지를 취득했을 때 전소유자 없죠? 자, 이거 원시 취득입니다. 민법상 시효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또 그 다음에 또 승계취득령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취득과 유상취득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상취득령이요.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서 취득했을 때 항상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상속, 증여받은 것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을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근데 취득세는 그런데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상속, 증여 같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지. 공부했던 분들.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 그래서 요거 유상, 무상 불문하고 무상 취득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도세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자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상속됐을 때 돌아가신 분한테 자 양도세 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자, 근데 취득세는 부과되고 유상승계 취득, 매매. 자, 거래대금을 자 주고 상대방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대표적인 유상승계 취득이고 교환, 금전 이외 재산과 서로 맞바꿀 때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 토지로 맞바꾸면 자신 소유 부동산을 대가로 주고 상대방의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래서 교환은 거래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교환. 또 법인의 현물출자 이런 것들. 설립회사 입장에서 보면 출자자에게 주식이라는 대가를 주고 신주 배정하죠. 주식이라는 대가를 주고 출자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라든가 등등 다 이런 거 취득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이렇게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사실은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전부 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항공기, 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이런 것들. 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완성차를 만든다거나 기장비 조립 제작하거나 항공기 조립 제작하거나 또는 선박, 그리스 선조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선박을 건조한다거나 이럴 때 머리글자를 따서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차, 기, 항, 선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차기, 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론. 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요. 얘네들은 원래 원시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되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거기다 대고 취득세를 부과하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가격에다가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가격에 반영된 취득세를 또 내게 되고,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출 경쟁력 떨어지고.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다 같이 에브리바디 머리글자를 타서 어떻게 외운다?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 안 해요?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자, 또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유형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토지 지목 변경으로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합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가액의 증가.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밭을 갖고 있죠. 자, 근데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대지로. 그러면 지목이 변경된다. 그러면 지목 변경 전에 밭이었을 때 소유자 갑입니다.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갑입니다. 소유자 변동이 없죠? 이 대지라는 것을 갑이
매립간척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로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지목 변경으로 인한 대지의 취득은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용인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만약에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가격이 5억이 됐다 그러면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이럴 때 이 사례 같으면 가액 증가분 얼마? 4억 원. 이 가액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의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해서 그럼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근데 단순히 가액의 토지 지목 변경이요. 가액의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야 돼?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한해서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가액의 증가분을. 예? 여러분?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가액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하고요. 또 그 다음에 봅니다.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종류를 변경해요. 종류 변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 같으면 엔진, 원동기 장치,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선박 같으면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승선 인원 많이 탈 수 있도록 개조한다거나 짐을 적재적량 많이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다거나 등등 이렇게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종류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역시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엔진이 교체된 자동차는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지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승계 취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 또 봅니다.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하거나 개수를 합니다. 자, 개수, 공법에서 배우는 대수원을 포함하는데 건축물을 개수 등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 등을 통해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자, 여러분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하면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 뭐 한다? 의지에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요. 과점주주란 자가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란 자가 있는데 그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여러분, 자,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주식을 취득했는데도 자, 그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그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됩니다. 이때 과점주주라고 하면 지분율이 전체에서 100분의 5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죠, 여러분들.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해요.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는데 그 다음에 취득세, 사실상 취득이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단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다만 과세고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 65페이지 교재 봅니다. 취득의 구분, 취득의 의미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률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자, 그래 밑줄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고 하면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하고 동그라미 2번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그죠? 밑줄이고 자, 즉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주익에 서게 되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권 즉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하거나 토지목 변경하거나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의지해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되는데 취득의 유형 사실상 취득과 의지 취득, 간주 취득으로 나눌 때 66페이지 표에 정리해 드렸고요.
자, 표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원시 취득 가로 안의 밑줄입니다.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는 여러분요, 읽어보는 거고요. 저 원시 취득. 다만 여기요. 차량, 기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승계 취득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원시 취득은 과세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읽어보는 거고요. 자, 내려와서 66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승계 취득입니다. 의의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건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그러므로 맨 마지막 제출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밑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7페이지 승계 취득의 유형은 또 역시 읽어보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간주 취득, 의제 취득용입니다. 의 원시 승계 취득의 취득용에는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봐서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인데요. 유형입니다. 토지 지목 변경. 자, 밑줄입니다. 첫 번째 줄.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한 것이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 본다, 간주한다는 거. 이 경우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면적 증가는 없지만 토지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 의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 차량 등의 종류 변경 밑줄입니다. 차량 개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한 게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이고 보충 내용 종류 변경이 뭔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개수보입니다. 개수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밑줄입니다. 대수원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한 것을 말하는데 개수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D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서 원래는 보충 내용이 과점주주의 정의가 거기 의의가 거기 원래는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그 제목 D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있잖아요. 그 과점주주 주식 취득, 그 과점주주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서 필기를 합니다. 과점주주라는 것은, 과점주주는 누구냐?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법인의 전체 어떤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어떤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거요.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교재도 나오지만 반드시 비상장 법인이어야 돼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안 돼요. 비상장 법인이어야 됩니다.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A법인에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을주주, 병주주가 있으면 갑주주가 주식이 30%, 을주주가 40%, 그 다음에 병주주가 3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과점주주라고 하면은 지분율이 전체에서요. 자, 전체에서 몇 프로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기 땡겨놓고 전체 50%를 초과하는 주주예요. 그래서 과점주라고 하면, 아이고, 여기 빼먹었네. 과점주라고 하면 전체에서 50% 주식, 어떤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제가 길어서 뭐 이건 일일이 적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거기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이거 지금 원래 기본서에 원래 있는 내용인데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도망가 버렸는데 과점주 의의가 있었는데 빠져버렸어요. 그거 이제 요약집에는 과점주 의의가 나와요. 하여튼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50% 초과하는 저 주주를 말합니다. 초과하는 주주를.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갑주주 비상장 법인에 30%, 을주주 40%, 병주주 30%입니다. 자, 과점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0% 초과하는 주주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자, 친족관계라든가 경영지배관계라든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다. 특수관계자. 그러면요,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이제 이가 틀려져요. 그러면 합칩니다.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특수관계자 주식은 합칩니다. 그래서 몇 프로요? 요거 70%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과점주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과점주가 돼요. 그럴 때 이 과점주주들은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연대 납세무 있다. 이것도 연대 납세무 있다는 거. 요거까지 해서 요 내용을 좀 필기해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약집에서는 과점주의 의의가 쫙 정의가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과점주라고 하면 땡땡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는데 그럴 때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이거 너무 줄여놔가지고 또 헷갈리려나 나중에. 자,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친족관계 등이 있으면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우리 지방세 기본법에서 얘네들을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친족관계 등이 있다 그러면 특수관계자. 그래서 특수관계자 일대 그런 때는 자, 그자들의 주주 이름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쳐서 판단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몇 프로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50%. 전체에서 이 법인의 주식 총수 중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D번을 보겠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입니다. 법인의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자, 다만 또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단서 규정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요, 우리 법인의 부동산을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근데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여도 지멋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사회 주총 의결 결의를 거쳐야 되니까. 근데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지멋대로 다 하는데, 그래서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했다고 의제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부터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켜요. 법인 설립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도 얼핏 물어봤나요, 여러분한테? 제가 비상장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여러분이 사요, 안 사요? 아직도? 안 사요? 아, 진짜. 그래서 안 사지 뭐라 사.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는 자기하고 자기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끼리 그 주주를 구성합니다. 왜냐면 주식을 누가 안 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에 주식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바꿔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68페이지에 양가로 3번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 보겠습니다. 제도의 취지 및 의의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보시니까 과점주주가 취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읽어보는 거예요. 기억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점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실제 면에서는 자기 소유 자산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여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니은번. 비상장 법인의 주식 지분을 특정인이 독과점하는 거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충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과점주주의 의의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상장 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 그 과점주주는 과점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이제 보고요. 이 경우 여기 밑줄입니다. 과점주의 연대납세무에 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 44조 규정을 준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그 다음에 성립요건 봅니다. 비상장 법인의 사실상 주주 또는 사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 지멋대로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비상장 법인 땡땡 거기 밑줄입니다. 비상장 법인 가로 하나도 밑줄이요. 코스닥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을 포함해서 코스닥 상장 법인 주식을 포함해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주주 또는 사원이 지방세계본부에 따른 과점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을 본다. 그래서 비상장 법인이 한다.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의 주식집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과점주가 되는 경우에 한다. 즉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 아까 나왔었죠? 한 번 더 밑줄을 걷지만 또 한 번 밑줄을 걷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 밑줄. 니은번 법인 설립일 이후에 과점주.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일 이후에 이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만 다른 주주의 주식이 감자됨으로 포테이토 아닙니다. 감자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무가 없다. 요거 이런 거 그냥 살짝 연필 같은 거로.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 감자는 납세무가 없어요. 다른 설립일 위에 다른 사원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또는 증자 등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해야지 감자는 납세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절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있어야 돼요. 취득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인데 감자는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주식 보유비율이 덩달아 높아져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취득행위가 없으니까.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인데 그래서 감자의 경우는 납세무 없다 이런 얘기. 과세 범위를 봅니다. 최초 과점주가 된 경우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짐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최초로 과점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여기가 포인트예요.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 쫙이고 모두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동그라미. 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사례 1을 보겠습니다. 설립 당시 지분율 0%입니다. 당연히 납세무 없고요. 설립일 이후에요. 6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모두 과세하죠? 몇 프로 납세무가 있다고요? 60%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2를 봅니다. 설립 당시에 40%였어요. 법인 설립 시에는 40%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설립일 이후에 증자 등을 통해서 또는 설립일 위해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20%를 추가 취득해서 60%가 됐습니다. 이때 자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냐 물어보면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으니까 몇 프로 과세?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전체 모두 그러니까 몇 프로? 60%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보는 방법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고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기존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여기 밑줄입니다. 그 증가된 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밑줄입니다. 요 사례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요 사례가 하나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사례 하나를 추가합니다. 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사례가 지금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그 사례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례가 그 어떻게 더 빠졌는지 이번에 하여튼 빠져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추록부터 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얘가 어떤 게 하나가 빠졌냐면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 시에 비상장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자 40%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그랬다가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증자 등을 통해서 20%를 추가 취득했고요. 자, 이 얘기는 그 교재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0%가 됐습니다.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라고요? 자, 과점주 아니었다가 설립 시는 납세무 없고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으니까 60% 모두 과세합니다. 그랬다가요. 과점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최초로 자, 과점주주가 됐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주를 지울게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과점주주가 됐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섬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합니다. 모두 과세해요. 전체. 자, 그런데 과점주가 된 이후에 좀 10%가 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10%를 추가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추가 취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보세요.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전체지만 주주가 된 이후에는 요 얘기가 지금 사례가 빠져 있는 건데 그래서 70%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몇 프로를 과세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사례 그럼 읽었어요. 우리가 여기 사례에서 몇 프로를 과세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증가분만 과세. 자,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 70%를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60%는 과세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점주가 된 이후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몇 프로만 과세한다? 이 증가분 10%만 과세합니다. 증가분 10%만.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됐을 때는 몇 프로? 모두 과세하고요. 대충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자, 과점주가 최초로 됐을 때는 모두 과세하고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과세하고 그 옆에다가 요 사례가 요게 빠져 있으니까 요 사례를 거기다 추가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다만 이어지는 얘기 있잖아요. 다만 이어지는 얘기 요거는 5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별건 아닌데요. 그냥 볼까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요까지 근데 또 추가하면 그냥 머리가 아프다는 등 그래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환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요것만 봅니다. 자, 과점주의 취득을 이해하시고요.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의제해요. 나중에 과세 표준할 때 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간에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설립시는 납세 먹었고 과점주 아니었다가 설립시는 납세 먹었고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전체. 과점주가 된 이유는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과세한다. 일단 요것만 알고 갑니다. 그 이후의 내용들은 과점주였다가 계속 인 상태에서 주식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이런 거, 또 과점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그리고 넘어가서요. 70페이지 이제 보충 내용에 자, 지분율 종합 이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얘기들 다 볼게요. 자, 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될 것이냐.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취득세 과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니다. 공부를 했었는데 이쪽에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좀 쉴 건데. 자, 이쪽 봅니다. 자, 우리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과세 대상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 순환에도 갑이라는 어떤 7080 세대 스토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사람 고향은 어디였냐면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영일만 앞바다 고향이었고 이 사람 어린 시절의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근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에서 쭉 따라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서울에서 뭐 팔고 갔습니까? 예? 토지, 건축을 팔고. 뭘 타고? 공부했던 분들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자, 김해공항 갔잖아요. 자, 공항을 갔고 제가 김해공항 처음에 갔다고 그랬더니 포항 쪽 사시는 분이 그 고향이신 분이 쌤 저희 그 친정 가거나 그럴 때 포항공항으로 갔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포항공항 한다 했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교수님 포항공항은 잘 이용 안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김해공항을 한다고 해서 뭐 했었잖아요. 자, 여기 공항 가가지고 여기서 차량을 타고 포항 영일만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를 보면서 맨날 이 사람 고향 앞바다를 보면서 오길 잘했다 하면서 맨날 낚시하고 바다 보면 소일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바다 갈 일이 있으면 시집 하나 추천해 드렸잖아요. 이생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 제가 추천 안 해드렸어요? 했잖아요. 이생진 시인의 시집을 보면 뭐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어쩌고 막 하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시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카톡에다 했던 거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친구들이 걱정돼가지고 안부 묻는 카톡 오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빨강
방파제,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한 잔, 고독이 방파제에 펄떡인다. 점점점 이렇게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도 맨날 그 시를 보면서 시를 읽고 받아보고 막 이런 식으로 소일하다 보니까 이 사람 부인이 양긴가나 일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뭘 샀어요? 어부가 되기로 결심해서 선박 취득해서 어권을 취득해서 고기 잡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떠났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강원도 정선 갔죠. 자, 강원도 정선에 가면 정선에 갔는데 여기서 강원랜드 갔죠. 여기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가서 카지노 하면서 바람도 쐬고 아이템을 떠올려 보죠. 여기 사북고한 태백의 가모죽죽한 탄광촌의 산들을 담배 피면서 바라다 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이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자 운동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요거 저 회원권을 요트 탈 수 있는 이런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광화권 취득했죠. 자, 그래가지고 임목법에 의한 폐강사들이라고 광화권 취득해서 자 임목법에 의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예? 다 까먹구만.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를 4배속으로 돌리면 돼요. 토지건축물,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선박지기서, 어권, 자, 골프콘도, 종합시설, 승마용권, 광화건축, 인목, 기계장비 싹 밀고 건설한다. 됐잖아요, 벌써. 머릿속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야지. 자, 다시 여러분들. 서울에서 뭐 팔고 갑니까, 여러분들? 토지건축물 팔고. 그 다음에 뭘 타고? 항공기를 타고, 그 다음에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화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야는 리조트 사건 설하겠어요. 폐강사들이었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요. 자. 취득세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 등이 있는데, 그럴 때, 자, 어떻게 했냐. 다시요, 눈 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여행을 따라하는 것처럼 한번 쭉 스토리를 머릿속에 그려보라니까. 서울에 뭐 팔고 간다고요? 토지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그래서 어부가 되기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게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 리조트 사건 설계해서. 평강사들 했죠? 광화권 취득해서, 뭐를?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토지건축물이 중요하고요. 토지건축물에 대한 정의는 이따 교재를 좀 볼 거고요. 토지건축물. 자, 여기 보면 토지건축물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무채지상권 중에서는 어업권과 강업권이 대상이에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어업권과 강업권을 제가 다른 사람부터 샀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업권, 강업권을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 할 때 처음에 이제 최초로 이렇게 취득할 때는 어권 광업권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줘요.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어권 광업권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되고 회원권은 뭐 5가지 골프 이런 것 5가지 골프 콘도 종합 승마 요트 회원권. 그 다음에 임목부에는 임목 기계 장치가 아니라 기계 장비라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권 광업권 이런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교재 71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대상. 취득세 과세당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 규정하는 것이 안 한다. 즉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장비 등등 다 이런 것들인데 네 번째 줄 부동산, 차량, 기장비 또는 항공기에는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당연하고. 다만이 두 번 반복되는데 하나 지워버리고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보충 내용에 보니까 취득세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 다음에 권리 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려와서 표 아래에 양가로 1번 부동산 봅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것은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 어업권을 제외한 권리를 말한다. 각종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업권, 광업권도 포함하는 거고. 부동산 봅니다.
양가로 1번 토지 건축물인데 토지 공간정비 구축 관련한 범위들하다. 자, 지적공부상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모두요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메리칸 척에서 바다를 메리칸 척에서 중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합니다. 주육세 대상이고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라고. 건축물 그러면 요 건축물 범위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건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저장, 저반, 도크 시설 같은 이런 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건물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이 건물이고요. 토지 또는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것들 살짝 기억, 니은, 디귿번 밑줄이고 넘어가서 72페이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뭐냐? 이건 여러분 공법에서 연락에 배워놓으시는 거고 하여튼 건물 생각하시고 2번 봅니다.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도 대상인데 그 범위에서 동그라미 1번 레저시설 밑줄 자, 레저 시설도 시설물로서 대상이 되는데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이 밑줄이요. 체육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을 말하는데 어떤 회사 전국모의사 작년에 보니까 19타석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자, 19타석은 대상이 아닌데 그런 것까지 시사하게 말이야 모의고사에 물어보고 말이야. 진짜 난 그런 사람들 제일 얄밉더라고. 난 얄밉기도 하지만 뭐랄까, 진짜 글쎄 실전에서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 물어볼까, 자 싶고 그렇습니다. 소득간에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골프 연습장 밑줄이 대상이 되고요. 레저 시설. 하여튼 그래서 레저 시설 앞으로 이제 취득세 공부할 때 재산세도 그렇고 레저 시설 나왔다 뭘 떠올려요?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나왔다 뭘 떠올려? 레저 시설.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쭉 이런 등등등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는 거. 줄 긋고 외울 거 아니고요. 그냥 읽어보시는 거고. 3.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자 밑줄입니다.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대상이 된다. 이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축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뭐 일정한 발전시설이나 뭐 동그라미 5번 건물에 부착하는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는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73페이지 부동산에 준하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는 것도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등 그래서 광어권 한번 봅니다. 니은번이요.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광어권 취득세가 어떻게 한다? 면제되고 승계수가 하는 광어권이 대상이 된다. 연필 같은 거로 슬쩍 미시려. 이런 건 뭐 연필 같은 거 밑줄 거놓으시면 되고요. 광어권의 범위 이런 건 참고입니다. 다. 자, 넘어갑니다. 74페이지. 동그라미 2번 어업권도 있잖아요. 어업권도 니은번 봅니다.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하는 어업권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승계수가 할 때가 어업권이 어떻게 한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어업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 선박 어업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보충 내용 밑줄입니다. 자, 그런데 무채상권 중에서 어업권, 광어권은 대상인데 보충 내용 봅니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같은 이런 무채재산권, 다른 무채재산권은 자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몇 줄이요. 자, 그래서 무채재산권 중에서는 뭐만 대상이냐? 어업권, 광어권만 대상입니다.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대상 아니고요. 회원권은 5가지 열거해 드렸습니다. 됐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충 내용 읽어보시고 75페이지입니다. 제3절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29회 시험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납세 의무자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